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 갑자기 온라인을 하게 돼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도 뭐 다음 주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건 뭐냐면 좀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가 이제 흡수였어요. 흡수였으면 오늘은 이제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 주변에서 찾아보는 것이, 그러니까 적용에 대한 부분은 별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학습 목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응고라고 하는 거 하고요. 예, 응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액화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요 세 가지 과정이 열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게 방출이고 지난 시간 것은 흡수였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좀 자료를 좀 해석을 해가지고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녹는 점하고 비슷한 것이 되겠죠. 반대지만. 그리고 이제 응고, 액화, 그리고 승화에 대해서 열 에너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뭘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냉해를 막기 위해서 얼음옷을 입는 오렌지가 있대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갑작스러운 한파에 미국의 따뜻한 플로리다 지역이 강타했어요. 그래서 이때 뭐를 했냐면요, 냉해를 막기 위해서 물을 뿌려요. 그러니까 냉해를 막으려고 물을 이제 뿌리는 겁니다. 이 오렌지, 여기 보면 이제 오렌지 여기 있죠? 예. 여기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얼 정도로 추운 거예요. 예, 추운 건데, 그래서 이제 물을 막 뿌리는 거야. 이 오렌지 나무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을 막 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오렌지가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런지. 예, 실제로 뭐 제주도 같은 지역도 이제 뭐 1년 내내 좀 약간 영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겨울에는 또 춥기도 해요. 여기보단 좀 따뜻하긴 하지만 갑자기 또 이제 온도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주도도. 그럴 경우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귤나무에다가 이제 물을 막 뿌려요. 네. 물을 막 뿌려가지고 이제 귤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 오렌지가 얼지 않는 까닭.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렌지가 이제 얼지 않는 까닭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해볼 거냐면 물이 얼 때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물을 끓여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음을 녹이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물을 얼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는 건데 물 얼리는 게 사실 좀 어렵죠. 그죠? 냉장고에 딱 넣어버리면 되는데, 넣은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온도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을 냉각을 시켜보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측정하는데, 여기 잘 보니까, 얼음을 이용을 해요. 얼음을 이용하고 소금을 또 이용합니다. 소금. 그러니까 얼음하고 소금을 이용을 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증류수를 얼리는 거, 얼려보는 겁니다. 얼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예상을 먼저 해보시면 이런 거죠. 세 가지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을 냉각을 시켜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질 거다. 아니다. 온도가 낮아지다가 얼음이 된 후에는 온도가 계속 일정할 거다. 아니다. 온도가 낮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된 후 다시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 시간에 했던 그 끓는 점하고 그 녹는 점이 있었어요. 그때 온도 변화 그래프 형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잘 떠올리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잘 그러니까 전 시간 거랑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자, 실험 방법을 좀 살펴보면 여기 잘 보시면 자, 잘게 부순 얼음하고요. 소금을 3대 1의 비율로 스타로이드 폼 컵. 스타로이드 컵이 이제 여기가 보온병 같은 보온병, 예, 보온병 아시죠? 예, 예, 보온 효과를 갖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열 차단. 그죠? 예, 열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차가우면 바깥쪽에 이제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는 거고, 안쪽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바깥쪽에 이제 찬 그 열을 차단하는 거죠. 약간 보온병. 그러니까 이제 보온병도 여러분들이 보온병으로만 쓰이는데, 보온병에다가 이제 차가운 이제 음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갖고 오면 이게 계속 차가워요. 예, 계속. 그러니까 주변에 한여름에도 이게 보온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스타로이드 폼 컵입니다.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으로 만든 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비율이 좀 있어요. 얼음이 3, 예, 그 다음에 소금이 1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소금하고 얼음하고 섞어주면 자, 소금하고 얼음하고 섞어주면 마이너스 20도씨까지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여기 그 저기 생선 가게 있죠. 네. 생선 가게에 가면 소금을 막 뿌려요.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있잖아. 얼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막 뿌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을 하는 효과도 있긴 있겠지만 이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얼음하고 소금을 섞어 주게 되면 온도를 낮추면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시험관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시험관 넣은 거죠. 그죠? 여기 안에 이렇게 시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고, 증류수가 있는 거죠. 증류수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증류수를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증류수를 얼리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온도계의 액체샘이 증류수 가운데 오도록 하고, 액체샘은 온도의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분 간격으로 예, 온도를 측정을 해서 변화를 측정을 하고, 이제 증류수가 모두 얼면 온도를 5분 정도 더 이제 측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뭐를 한다?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료를 얻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전 시간에 물 끓는 거 해본 것처럼 비슷해요. 양상이. 근데 물 끓을 때는 이제 100도 이상 올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100도에서 그냥 멈춰 있었지만, 자, 근데 이제 그 얼음 녹이는 게 있었어요. 얼음 녹이는 거 있었는데, 얼음의 온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0도에서 일정하게 되다가 얼음이 다 녹으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이제 물을 얼리는 경우는 이거예요. 물을 얼리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참 동안 0도를 이렇게 유지를 했네요. 이렇게 그죠?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온도가 더 점점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여러분들 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를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된다. 그죠? 약간
얼음 녹는 거랑 반대로 되어 있죠. 얼음 녹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일정하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를 띄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물을 얼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이쪽 여기는 액체인 물이 있겠죠. 그죠? 예, 물이 있다가 0도쯤 돼서 여기가 이렇게 일정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순간은 또 뭐겠어요?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죠? 더 이상 이제 여기는 이제 물이 없고 고체인 그죠? 예, 고체인 얼음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은 이제 당연히 액체와 뭐가 있는 거다. 액체와 고체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도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전 시간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반대로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의 어느 온도는 0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물이 얼기 전과 모두 언 후에 냉각하는 동안에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데 물이 어는 동안에는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일정하다. 예.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됐잖아요.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내려가는 형태.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에는 온도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지는데 중간에 어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죠? 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너무 빠른가요? 적당한 것 같은데 잘 이해 안 되면 잠깐 일시 정지 버튼 누르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돼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온도가 점점 내려가요. 그죠? 물을 얼리면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일정해요. 예, 이 일정한 이후 구간은 이제 물이 어는 구간이야.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구간이고 얼음으로 다 바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다시 온도가 또 내려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할만하지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전 시간 잘 들으신 분들은 요게 지금 반대 과정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어는 점. 그리고 이 어는 점에서는 응고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응고가 이루어집니다. 응고. 그러니까 그 액체가 그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어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액체였던 물질이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체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는 액체와 고체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전 시간에 똑같았어요. 고체에서 이제 액체로 넘어갈 때 중간 부분의 온도가 일정한 부분은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넘어갈 때도 이 중간 온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는 점, 요건 특별히 어는 점이라고 하고 전 시간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는 점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응고열, 액화열, 그리고 승화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시간에 융해열, 기화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때 열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흡수하는 거였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 그래서 응고열은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할 때 열을 이제 뭐 한다? 방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화열은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할 때 마찬가지로 방출하는, 그러니까 방출이에요. 방출. 그죠? 그리고 승화는 이제 반대 방향 승화가 되겠죠. 전 시간에 얘기했던 고체에서 기체가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할 때 마찬가지로 그 열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한다고 합니다. 방출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용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고열, 액화열, 승화열 이렇게 표현하고,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방출한다 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반대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기체에서 시작을 하면 기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 여기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관찰이 좀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점이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이제 액체가 되겠죠. 이렇게 뭐 식히게 되면 수증기 여기도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차가운 음료를 이렇게 컵에 이렇게 따라 놓게 되면은 여기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뭐 물방울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니까 생겼어. 그죠? 예. 그게 이제 액화가 된 건데 이게 뭐 액화가 되면 이제 뭐 입자 운동이나 뭐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건데 여기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가 이제 뭐가 되는 고체가 되는 거는 관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는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는 점. 그죠? 그래서 어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응고가 되는 지점인 거고. 알겠지요? 예, 그리고 액화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요거는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응고가 되는 지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마찬가지. 요 지점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는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또 있어요. 여기 자 끓는 점과 녹는 점에서는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요거 반대로 여기 보면 상태가 변해요. 그 동안 열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으니까 온도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보면 온도가 쭉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뭐를 방출하기 때문에 요 액화나 응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야.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죠. 예, 방출. 그죠? 예. 그러면은 식는 거야. 차가워지는 건데 열이 방출되니까 방출되기 때문에 식는 거하고 이제 서로 서로 이제 똑같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액화할 때도 이렇게 온도가 일정 유지가 됩니다. 예. 상태 변화는 하지만 이때 열을 뭐 하기 때문에 열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죠?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 방출된 열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냉각 중에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다. 그러니까 오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오렌지. 그죠? 오렌지 얘기를 했는데 추워요. 추운데 물을 뿌려. 그러면 그 물이 얼어요. 얼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럼 열이 방출하니까 오렌지 주변이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오렌지가 이제 냉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을 뿌려놓으면. 알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잘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거다? 방출하는 거다. 그래서 액화나 응고나 승화일 경우, 승화는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예요. 이럴 때는 열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는 거고, 그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식으면서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이제 방출하니까 그 방출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때문에 따뜻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할만하십니까? 예. 뭐 열심히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전 시간에 한 거랑 좀 반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 시간하고 서로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이제 뭐 할 수 있다? 높아진다입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열의 상태 변화를 할 때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죠?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가 높아. 자기 자신은 이제 열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데 주위 온도는 이제 대신 높아지는 거다. 근데 그 상태 변화 과정에서는 나는 낮아지고 싶지만 열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면서 그 서로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단원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는 점 얘기만 나와요. 어는 점. 그래서 어는 점은 액체가 이제 고체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음고열, 액화열, 승화열이 있는데 다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한다. 라고 하는 거고, 주위의 온도가 뭐 할 수 있다? 높아진다. 그래서 오렌지의 냉해를 막기 위해서 물을 뿌려 놓으면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죠? 예.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냉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스스로 점검하기는 풀어보시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이 열 에너지,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가?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제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열 에너지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보는 거죠. 사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데 많이 언급했어요. 뭐 이제 체온이 올라갈 때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뭐 오렌지나 귤이 냉해를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또 이제 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더 찾아보는 건데, 요거 보시면은,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뭐 사막에 쓰는 가죽 물통이라고 하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가죽 물통은요, 조금씩 물이, 그죠? 예, 물이 이제 이렇게 새어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죽을 완전히 막 밀폐해가지고 물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어나오게. 그래서 이제 나오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시원해진대요. 예. 왜 그런지, 예. 뭐 대충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좀 생각 열기, 그 교과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요거는 이제 요 까닭은 잘 정리를 해보세요. 쭉 정리를 해보시고 기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기록을 하셔야 돼요. 예, 잘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예를 좀 더 살펴보는 건데, 자, 기온이 높은 날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살수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물을 막 뿌립니다. 실제로. 그 어디지? 동구 쪽에 하면 복합터미널이죠. 복합터미널. 예, 거기 가면요. 도로에서 물이 나와요. 예, 산수차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도로를 거기 만들 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새로 그 복합터미널 새로 만들면서 도로 중앙 분리대에다가 이제 뭐를 했냐면 이제 물이 나올 수 있는 관을 묻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날이 더울 때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은 이제 물을 뿌리는 거죠. 뿌리면 물이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뭐 한다?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주위가 시원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화열, 지금 여기 보면 기화열을
흡수하는 걸 이용을 한 거고요. 자,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봤을 건데, 살수차. 그죠? 예, 살수차. 예. 그 도로에 자체도, 그죠? 예, 도로에도 이제, 아니,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도로가 있어요. 예. 물이 나올 수 있게 만든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화열 흡수를 이용한다. 그죠? 기화열은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이건 승화열을 뭐 하는 거예요? 승화열을 흡수한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많이 사보셨죠? 네, 사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넣어주면서 요 녀석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니까 승화하겠죠, 승화. 승화. 요 방향은 고체에서 기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 승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거, 흡수. 그죠? 예. 흡수하면서 이제 흡수했으니까 주변이 차가워지겠죠. 그럼 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예,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응고열 방출인데요. 액체 파라핀에 담근 손을 꺼내면 파라핀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온열 치료가 가능하다.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온열 치료. 예. 이 파라핀은요, 요거는 초 있죠, 초. 네, 초의 성분이에요, 초의 성분. 네, 초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담그거나 하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죠. 그죠? 예, 따뜻해집니다. 응고열을 뭐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방출하면 주변 온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핀, 그러니까 물리치료 같은 데 많이 쓰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법에 이거 많이 쓴대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게 통 안에 이제 파라핀이 담겨져 녹아 있어요. 그래서 넣었다가 빼면은 얘가 이렇게 굳으면서, 그죠? 굳으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 열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치료의 한 방법이에요. 예, 이런 거 여러분들 해보진 여러분들 나이 때 요거 잘 안 하죠? 예, 여러분들 워낙 뼈나 근육 이런 게 튼튼하기 때문에 잘 안 하겠죠. 거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거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이걸 온열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이렇게 어떤 열 에너지의 출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계속 제시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또 다른 예들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런 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액화열 방출이라고 하는데, 액화열 방출. 자, 커피 전문점의 수증기가 물로 뭐를 해요? 수증기가 물로 액화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유를 뭐 한다? 우유를 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 우유가 여기 들어 있고요. 이제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면 되게 차갑죠. 그러면은 그 차가운 거를 이제 손님한테 딱 주면 어때요? 좀 우유만 시키진 않겠지만 이제 만약에 우유를 시켰는데 너무 찬 걸 주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안에 수증기가 들어 있어요. 수증기가. 예. 그러니까 증기로 쫙 뿜어내는 거야. 증기를 쫙 뿜어내면 요 우유가 데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라떼 같은 거 만들 때 찬 우유를 그냥 섞으면은 그러니까 우유가 너무 차가우니까 안 섞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찬물에는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게 잘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좀 데피는 거죠, 이걸. 데피는데, 이거를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데, 우유를 데피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나 핫플레이트에 올려가지고 기다리기가 너무 시간 좀 오래 걸리잖아. 우유 데피는 게. 그리고 또 그것도 참 그러니까 좀 이제 우유 성분 변화도 생기고. 그러니까 뭘로 대신 수증기로 이렇게 뿜어가지고 증기로 뿜는 거야. 쑥 해서 뿜어가지고 우유를 데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게 액화하면 열을 방출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유를 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액화열 방출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원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여기 보니까 에어컨의 원리가 나오네요. 에어컨. 그죠? 에어컨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 실외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외기가. 그죠? 그리고 이제 실내기가 이렇게 있는데 에어컨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되는데 여기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요. 여기는 더운 바람이 나와요. 실외기 주변에 가보시면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게 에어컨의 기본 구조거든요. 예, 이건 조사해보기예요. 그렇죠? 근데 에어컨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에어컨은 실내기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요. 실외기에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건데 출입하는 그 열 에너지와 관련지어 토의해보자 이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학교 오면 다음 주에 학교 오면 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이것저것 정리 한번 할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에어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주말 동안에 조사를 해보세요. 알겠죠? 에어컨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조사해 보시면 돼요. 주말에 알겠죠? 예, 주말 과제입니다. 알겠죠? 예, 주말 과제니까 까먹지 말고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자, 아무튼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예를 또 그죠? 예, 다른 예가 있는지 더 조사해서 이제 발표. 자, 이것도 같이 조사합니다. 알겠죠? 예. 주말 과제입니다. 예, 할 일이 많네요. 자, 아무튼 과제 좀 이게 발표할 거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거 뭐 온라인으로 이게 지금 좀 이렇게 진도 나간 부분을 이제 다음 주 오면 또 수업 때 또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면서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 너무 그 온라인 수업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잘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뭐 냉풍기라든가 스팀 난방 같은 게 있는데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생님이 과제도 좀 이렇게 교과서 조사하는 그런 것도 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많이 나오네요. 그죠?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해가지고 이제 뭐 가죽 물통, 그다음에 이제 도로에 물 뿌리기, 그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액체 파라핀, 그다음에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그 우유를 데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보면서 열을 흡수하는지 그리고 열을 방출하는지를 잘 이렇게 판단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좀 더 해오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보시고요. 자, 이제 스스로 점검하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잘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 하는 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주로 쓰는데 온라인 클래스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줌이라고 하는 거를 좀 쓰긴 하는데 많이 쓰는데 줌이 시간적으로 이게 뭐 몇 분이지? 50분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좀 오랫동안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또 여러분들하고 준비한 거는 온라인 클래스 쓰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와서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강의 끝까지 잘 보시고요. 이 흔들리는 요 손바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고생했어요. 안녕.